그분은 치매가 시작됐고 결국 남편이 그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그 그림을 그린 분의 이름은 순애 씨예요. 김순애. 제 아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사연 통신입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 시계는 지금 어떤 시간을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잃은 후 멈춰버린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잠시만 눈을 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삶에 박힌 그 길고 차가운 못은 남편이 떠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이었지요. 남편을 잃은 후 저는 제 기억이 부서질까 두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찢겨진 그림 조각을 모으는 일에 매달리면서요. 그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일이 저의 흩어진 기억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찾아와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림 조각을 모으는 것이 제 마지막 일이었고 그 일마저 사라진다면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동네 재활용 수거장에 나갔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제 모습이 남들 눈에는 괴팍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게는 생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다 놓은 폐지와 플라스틱, 캔들을 분류하며 저는 제 그림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수 씨였습니다. 그날 만수 씨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옷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5년 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드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봉사에 나오신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캔과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일만 하셨지요. 저는 폐지 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유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얼 찾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림 조각을 찾고 있어요. 그림 조각이요? 네. 찢어진 그림이요. 저는 다시 폐지 더미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건 유화 물감이 묻어 있는 캔버스 조각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모으십니까? 제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에게 제 슬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버려진 기억을 이어 붙이고 있어요.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의 옆에서 폐지 분류를 도울 뿐이었지요. 저는 만수라고 합니다. 해경이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날 이후 만수 씨는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이 만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슬픔이 저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만수 씨는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지만 도착하면 묵묵히 저의 옆에서 그림 조각을 함께 찾아주셨지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분도 이제는 능숙하게 작은 캔버스 조각을 발견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림 조각인가요? 제가 조각을 받아들고 살펴보면 그분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 씨, 그 조각들을 모아서 뭘 하시는 겁니까? 저는 손을 멈추고 만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분의 눈빛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점의 그림이었어요. 한 점의 그림이요? 네. 아름다운 그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이 찢겨져서 버려졌어요. 주인이 직접 찢어서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기억을 지우고 싶었나 봐요. 그 그림에 담긴 모든 것을 말이지요. 저는 그때 만수 씨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분명 무언가를 찢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이어붙이려고 해요. 비록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억만큼은 남기고 싶어서요. 만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만수 씨는 더욱 열심히 그림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멈춰버린 시간이 그림 조각을 찾는 일을 통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봉사가 끝나면 우리는 함께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경 씨도 뭔가를 잃으셨나 봐요. 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재활용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만수 씨는 묵묵히 폐지 더미를 분류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손이 몹시 빨갛게 얼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저 손. 그분의 손이 제 손에 스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2년 동안 혼자 사겨온 깊은 고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수 씨, 손이 너무 차가워 보입니다. 잠시 쉬시지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는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핫팩 2개를 사서 만수 씨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걸 손 좀 녹이십시오. 그렇게 차가운 손으로는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수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본 그분의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봉사를 마치고 제가 보온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리차예요. 아침에 끓여왔는데 한 잔 드시겠어요? 만수 씨는 플라스틱 컵에 따라준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분의 차가웠던 손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함께 보리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더 이상 그림 조각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수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보리차 한 잔만큼이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제게 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수 씨와 함께 웃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보리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찢겨지는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된다면 나는 정말 부서져 버릴지도 몰라. 만수 씨가 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 삶에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봉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만수 씨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고 오해하실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곧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자 5년 전처럼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금요일에도 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후로 3주 동안 저는 제 작업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만수 씨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따뜻함이 제 삶의 차가운 껍질을 깨뜨릴까봐 두려워서 말이지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그분의 차가운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제 삶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그저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시계는 다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시계를 멈춰 세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수 씨는 제가 멈춰 세운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주째 되던 금요일, 저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그림 조각들을 큰 캔버스에 이어붙이는 마지막 작업 중이었지요. 저는 일부러 외부와 단절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이 작업만이 저의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낡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작업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끊임없이 울렸고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 저는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깊은 수심과 함께 이대로 당신을 잃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셔서.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만수 씨의 눈빛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은 저에게 진심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이 좁은 작업실로 들어오는 순간 저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침범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캔버스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1년 동안 폐지 더미에서 모은 조각들을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강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찾던 그림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그린 거예요. 다른 분이요? 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한 분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환갑이 넘은 할머니셨는데 평생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고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치매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남편이 그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을 떠올리게 돼서 견딜 수 없었다고요. 저는 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찢어진 그림들을 재활용장에 버렸어요. 저는 그걸 알고 1년 동안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분의 그림을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남기고 싶어서요. 만수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은 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순애 씨예요. 김순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만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이 대반전 앞에서 그저 만수 씨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았던 찢겨진 기억의 주인이 바로 제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찢었습니다. 아내가 치매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을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내의 기억도 제 고통도 모든 걸 지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만수 씨,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걸 알기에 제가 이 그림을 이어붙인 거예요. 우리는 아내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2년 전 만수 씨가 잃었던 아내에 대한 슬픔이자 5년 전 제가 잃었던 남편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대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춘 후 만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경 씨, 네, 왜 봉사에 안 나오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만수 씨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통한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은 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겁이 났어요. 다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만수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독이 없었습니다. 연민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 씨, 저도 무섭습니다. 혜경 씨가 안 나오셨을 때 저는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명의 노인이 상처받은 두 영혼이 그렇게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네, 우리 함께 무서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무서워한다니요? 네. 혼자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무서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만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함께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림 조각은 완성됐지만 함께 폐지를 분류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만수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혜경 씨,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무서워하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함께 늙고 함께 아프고 함께 떠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경 씨, 우리 함께 찢어진 우리의 기억을 이어 붙입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틈새가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이어 붙인다는 것 그 자체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저는 만수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 동백꽃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만수 씨의 아내가 그렸고, 만수 씨가 찢었고, 제가 다시 이어붙인 그 그림 말입니다. 가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 그림과 같다고요. 저와 만수 씨의 삶도 그렇습니다. 각자 찢겨진 삶의 조각들을 들고 있었지만 함께 이어붙이니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우리만의 그림을 말입니다. 요즘 저희는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만수 씨를 가르쳐 주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이지요.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당신도 찢어진 삶의 조각을 들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조각들을 함께 이어붙일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었을지 댓글로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의 온도를 전하는 비밀사연 통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